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용석의 진실정치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구글에서 2021년부터 계속 탄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수익금지 처분 해가지고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상황이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바로 이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수처, 경호처 군인들 저지선 뚫어 그러면서 윤 대통령 관저 앞까지 도착했다고 나오는데요. 또 조선일보는 완전히 안티 윤 대통령 언론답게 윤 대통령 편지가 불러모은 분열의 깃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재명을 두고서는 분열 이런 표현 안 하잖아요. 여기 보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머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서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는데요. 공수처 수사관 및 경찰 형사들 80명은 오전 8시 2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 정문을 통과했지만 곧장 이들을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섰다. 아니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체포할 일입니까?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문을 품고 있는 거잖아요.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근데 언론들 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KBS, MBC, SBS 다 함구하고 있어요. 부정선거 이슈. 가장 중요한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 선포한 거 아닙니까? 선관위가 감사 지난 50여 년간 안 받고. 그러니까 계엄령을 때린 거예요. 조사하려고 선관위를. 선관위가 음모론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음모론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계속해서 지금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20년 선거 이슈 계속 유세할 때마다 언급을 하는 겁니다. 1월 19일, 1월 20일 이번에 취임하기 하루 전에 또 워싱턴 DC에서 유세를 갔습니다. 트럼프가. 그 얘기 또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하고 윤 대통령 공통점을 얘기하자면은 부정선거 이슈를 계속 지적하고 있다는 거.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계엄령을 통해서 지적한 거지만 사실 그래서 보수 진영 쪽에서도 많이 놀랐던 거 아닙니까? 음모론으로 치부만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윤 대통령이 지난 3월부터 사실상 조사에 착수했던 걸로 그렇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 보면 이제 또 유튜버 그라운드씨 님도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시위 직접 현장에도 가고. 근데 참 유튜브 쪽 봐도 아직까지는 솔직히 윤 대통령 쪽에 이렇게 막 유리한 뉴스들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봐도. 단지 이제 지지자들 격렬 반대 시위.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탄핵 반대 시위 군중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탄핵 찬성보다. 근데 또 이제 오늘 누구랑 통화했는데 어떤 분들은 5대5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건 이제 YTN인데요. 경호처 관저 내부의 차량으로 2차 저지선 구축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관저 내부 경호처 2차 저지선도 통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YTN에서요. 보면은 친 윤 대통령 쪽 입장은 이 언론사들 중에서 이제 스카이데일리닷컴 정도인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파가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예. 그리고 이재명 체포하라, 내란 속에 이재명 체포하라 이런 플래카드를 들어 보이면서 탄핵 무효를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류 언론 이제 안티 윤석열 대통령 언론을 보면 이런 모습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경호처가 수십 명 직원을 동원해서 인간벽을 치고 진입을 막았다고 그럽니다. 당연히 막아야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몸싸움도 일어났고 현장에서 경호처가 카메라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채증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체포 쪽도 카메라를 이용해 채증에 나섰다. 대통령 관저 내부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또한 윤 대통령 체포조를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이건 동아일보인데요. 메인스트림 제가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공수처 10명에서 15명 관저 진입 이렇게 나왔네요. 동아일보 이걸 보면은 또 친중 같아요. 데스크가 만난 사람 트럼프 제재 중국 기술 자립 의지 높일 거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 더 격화. 한국공학 한림원 윤희준 회장 인터뷰를 이렇게 실었는데요. 이렇게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하기 하루 전에 워싱턴 DC에서 랠리 유세를 갔습니다. 이거 굉장히 독특해요. 예, 취임식 하루 앞두고 랠리를 한다는 것.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전에도 트럼프 팀하고 이렇게 좀 접촉을 했는데 윤 대통령 상황 알고 있고 당연히 트럼프로서는 친미 인물을 더 원하죠. 리더로서. 그러면 당연히 윤통이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트럼프 팀에 있는 분하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윤통 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이슈 서바이브 하기를 살아남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0일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됐으면은 이번에 작년 11월 선거에서 그러면은 아마 윤통도 절대로 계엄령 선포하지 않았을 거라고. 부정선거라는 이슈는 지금 윤통하고 트통하고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무하고 있다고. 트럼프는 난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놓고 얼마 전에도 캘리포니아는 유권자도 그 아이디도 확인하지 않고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자기가 그 전체 투표에서도 압도적으로 카말라보다 앞서야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팀에서 그 트럼프 최측근 맞습니다. 7월에 이제 한국 부정선거 실태 조사했다는 것도 바로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됐고 윤 대통령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였고요. 7월에 이렇게 트럼프 쪽에서 그러니까 호흡을 맞춘 거라고 봐요. 저는 트럼프하고 윤 대통령 7월 한국 부정선거 실태 조사를 했고 여기 이렇게 사진 설명 이렇게 나와 있죠. 트럼프 2기 행정부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외교 안보 라인 인사들이 한국 부정선거 실태를 파악하고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스티브 예이츠 맨 왼쪽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산하 중국 정책 구상 의장 중국 강경파죠. 그리고 프레드릭 H. 플라이츠 AFPI 부소장 그리고 박주현 변호사, 윤영진 변호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쓰잘데기 없이 태평양 건너서 미국까지 갔겠습니까? 한국까지 갔겠습니까? 예? 트럼프 최측근 인사들 맞고요. 한국 부정선거 실태 비밀리에 조사.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대한항공 이슈.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국비 회동이었습니다. 7월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그래서 프레드릭 플라이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 스티브 예이츠 AFPI 중국 정책 구상 의장.
한국까지 간 겁니다.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간 거예요. 이거는 확인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갔대요. 이걸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겁니다. 회동에서 박 변호사와 윤 변호사는 한국 선거 조작 사례들을 상세히 전달했고 미국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묘책도 미국 측과 공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측이 전달한 선거 부정 방지 대책 중에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성공적으로 부정선거를 감시한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막바지에 치러진 당시 대선에서 통계적 변칙 현상을 비롯한 전산 조작 의혹이 제기됐고 위조 의심 실물 투표지들도 대거 발견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에 성공했다. 후보 간 표 차이는 0.73%포인트로 부정이 없었다면 더 현격한 차로 윤 대통령이 당선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윤 대통령이 두 자릿수로는 이겼어야 된다고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이때 국힘당이 다수당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많은 농객이.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자,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측은, 그러니까 한국 측은 트럼프 당시 후보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한국에서도 부정선거 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게 미국 도움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이게 키포인트네요. 이날 회동에선 미국이 오히려 한국 정치인보다 한국 부정선거를 더 많이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러니까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난무하고 있다고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팀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부정선거 난무하고 있다고. 윤통하고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한국은 부정선거를 외면하고 있어 안타까워했다. 여기도 핵심입니다. 양측은 한국의 암약하는 친중 조직에 관해서도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 인사로 나온 예이츠 의장의 중국 정책 구상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디커플링, 제가 얘기했죠. 예, 디커플링이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목표고, 트럼프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나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삼선 도전 못한다면 그러면은 뭐 제이디 밴스라든지 다른 공화당 벤치에 앉아 있는 그런 그 거성들이 다 이 라인이에요. 다 중국 디커플링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제이디 밴스 당연하죠. 미국 제조업 부활을 외치고 있는데 트럼프 주니어도 마찬가지고 에릭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겠죠, 당연히. 예. 저는 제이디 밴스, 트럼프 주니어, 에릭 트럼프 이 세 명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라고 봐요. 앞으로 나올. 그리고 실세는 계속 트럼프가 생존해 있는 이상 공화당은 완전히 트럼프 당이 될 겁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트럼프 영향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했지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은 미국의 국가 이념입니다. 국가 이념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나 인기가 많고 미국 역사상 이렇게 인기 많은 정치인이 있었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그 마운트 러시모어 큰 바위 얼굴에도 이렇게 얼굴을 올려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금 벌써 트럼프를 두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농객들. 지금 뭐 마운트 러시모어에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티오도어 루즈벨트, 에이브라함 링컨 이렇게 4명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솔직히 트럼프가 조지 워싱턴하고 에이브라함 링컨 이 2명, 그러니까 토마스 제퍼슨하고 물론 뭐 토마스 제퍼슨까지는 넣어야겠죠. 예.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라함 링컨 그 급이고 티오도어 루즈벨트는 뛰어넘었다고 봐요. 트럼프가 이미. 예. 뭐 실베스터 스탈론도 이 시대에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를 두고. 그렇다. 자, 그리고 이게 나왔죠.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재명에게 치명상인 이유. 미국의 대북 제재 위반자에 강경 대응한다.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사법부를 향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속 재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거론하면서 해당 사건이 이재명 대표에게 치명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나오지만은 그도 그럴 것이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위반이고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규정 위반이기 때문이다. 권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영장
심사는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이재명 대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사법부는 이 대표와 민주당 각종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맞는 말 한 거죠. 사법부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왔다. 이런 지적을 겸허히 새겨봐야 한다. 사법부는 이 대표의 온갖 재판 지연 전술을 모두 허용해주면서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났어야 할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을 무려 2년 2개월 만에 마쳤는데 이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은 2월 15일 안에 나와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도 올해까지 나와야 된다. 위증교사죄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사건, 대북 송금 사건 판결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시원하게 말했네요. 이거에 반박할 사람 이 말에 반박할 사람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하이라이트죠. 특히 백현동 사건은 로비스트 김인섭 씨 징역 5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표 공동 정범이나 다름없는 이화영이 징역 7년 8개월형이 2심에서 확정됐다. 사실관계가 명확해진 만큼 이 대표 본인에 대한 판결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대북 송금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권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왜 이렇게 친북인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탈북자 북송하고 탈북자 강제 북송은 그건 국제법 위반 아닙니까? 대한민국 시민 아니에요? 탈북자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민을 북한으로 다시 내쫓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더불어민주당 보면은 이렇게 탈북자들을 굉장히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얘기하는 걸 보면은 왜 그 좋은 북한에서 내려왔냐는 식으로, 왜 북한 배신 때렸냐는 식으로 그런 얼토당토하는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많은 분이. 맞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에서 9년 6개월 나왔다. 주범인 이재명 대표는 그 이상 나올 거다. 엄청난 정치적 치명상을 입고 아마 퇴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민주당 내용이 격화될 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에게 대북 비용 800만 달러를 대납시킨 혐의를 받았죠.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선고받았고요. 딱 정리 잘 돼 있네요. 이재명 대표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인데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 그룹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 측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이렇게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그리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지금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새 국장으로 이제 저희가 들어가죠. 캐리 레이크 강공 아주 그 친트럼프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애리조나주 주지사 그리고 상원의원으로 출마 연달아서 했죠. 근데 이제 뭐 번번이 낙선되긴 했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아끼는 그런 분입니다. 지난해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20여 명이 기소됐다. 예. 법무부는 해외 체포와 신병인도, 현상금지급, 대북제재 위반자에 대한 형사기소와 법적 조치를 대폭 확대해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일단은 공수처가 관저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YTN에. 자, 미국 정치로 건너와서 X 보겠습니다. 예, 캐시프텔. 예, 굉장히 좀 삭막하게 나왔죠. 캐시프텔이 이제 FBI 새 국장 인준 절차 거쳐야 되는데 만약에 컨펌이 되면 FBI 국장으로 컨펌이 되면 확정이 되면 인준이 되면 여러 FBI 직원들이 사퇴할 거라고 그러네요. 예. 왜 그럴까요? 왜? 이 딥스테이트겠죠, 얘네들이 바로. 딥스테이트 뿌리 뽑으러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랬어요. FBI 자기가 국장이 되면은 그날로 문 닫고 그 다음날 딥스테이트 박물관으로 만들겠다고. 자, 잠시 전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메가 앨범인 hnhkorea.com 들어가셔서 추천인 그 hnhkorea.com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누르신 다음에 추천인 진실정치 할인 코드 W20 기재하시면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화번호도 남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원영석의 진실정치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으로서는 1월 20일까지는 어떻게든 버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진실정치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